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전거 종류마다 브레이크가 다 같지 않죠? 브레이크 종류도 몇 가지가 돼요. 일단은 산악 자전거. 요즘에 나오는 자전거 중에 이제 로드가 아닌 자전거에 가장 많이 달려있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죠.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디스크 브레이크. 자, 디스크 브레이크는 여기에 있는 이 판을 디스크라고 해요. 이건 제가 안 쓰는 디스크를 빼놓은 건데, 요 디스크가 있고 이게 바퀴 축에 허브 있는 데 붙어 있어서 얘를 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패드가 나와서 위에서 보면은 패드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선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얘를 잡아주는 게 요 부분이에요. 이걸 캘리퍼라 그러고 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디스크 패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디스크판이 붙어 있으면은 브레이크 레버를 잡게 되면은 이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서 얘를 잡아서 제동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기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좀 복잡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브레이크, 이걸 브레이크 호스라 그러죠. 요거를 브레이크 레버고요. 요 안에는 그 브레이크 속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쭉 기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하려면 주사기, 한쪽 방향에는 물이 들어있는 주사기, 한쪽 방향에는 물이 안 들어있는 빈 주사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사기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압력 때문에 이 안에 압력이 생기죠. 얘를 누르니까 압력이 생기면은 이 안에 있는 기름들이 이쪽으로 밀려 나오려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잡아지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리턴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서 스프링이 얘가 벌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얘가 붙었다가 제동이 되고 떨어지면서 제동이 풀리고. 그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굉장히 적은 힘으로 제동이 잘 돼요. 아주 적은 힘으로 제동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자전거 대회 같은 V 브레이크, 일반 그 고무가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를 썼을 때는 비가 올 때 막 타다 보면 바퀴가 잠기겠죠? 요 정도까지 막 물이 잠긴다 그러면은 이 림에, 지금 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림 부분에 물이 닿으면은 제동력이 확 떨어져요. 거기다가 흙까지 묻게 되면 제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디스크가 중간에 달려 있으니까 물이 잠겨도 이만큼, 뭐 자전거가 많이 잠겨도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물에 잠겨도 제동력이 그대로 확보가 되죠. 그리고 디스크는 물이 묻어도 제동이 잘 돼요. 이렇게 홈들이 많이 파져 있죠. 그래서 물이 여기에 뭐 계속 정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장점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 요즘에 그 카본 휠들 많이 쓰시잖아요. 로드 탈 때. 그 자전거 휠을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카본 휠의 가장 이제 단점이 열변형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사용자 부주의라고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용자는 제대로 썼다고 하는데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자 부주의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카본은 열 성형으로 해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계속, 만약에 장거리 다운이 돼서 브레이크가 계속 잡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휠 쪽에 열이 발생을 하겠죠. 열이 발생을 하는데 과속 방지턱을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휜다고 들었어요. 그때 가장 이제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휠 자체가 약간 노골노골해져 있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약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과속 방지턱에 턱 하고 부딪혔으면은 아무래도 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카본 휠에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판이 달려 있으면은 열이 이쪽에 전달되지도 않고 카본 휠의 그 경량과 어떤 좋은 구름성, 거기에 제동력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궁합은 카본 휠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궁합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에서만 닿지 않아요. 한쪽에서만 닿는 건 제가 이따 따로 설명할 건데, 한쪽에서만 닿는다는 게, 자, 이 디스크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패드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선 양쪽에서 똑같이 제동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만 나온다. 이 안쪽에 있는 피스톤이, 이 안에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누르면 이 피스톤이 패드를 밀어가지고선 제동이 되는 건데, 이 피스톤이 만약에 고착이 되어 있다. 고착이 되어 있는 건 안에 이제 때 같은 게 껴가지고서 둘 다 똑같이 나왔다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만 좀 잘 움직이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 패드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동률도 떨어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편마모가 생기겠죠. 닿는 부분만 많이 닳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말고도 일반 브레이크도 휠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디스크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두 개가 닿았다가 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 중에 기계식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기계식 디스크는 일반 그 케이블 안에, 속선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랑, 그리고 이 디스크 브레이크랑 두 가지를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계 하이브리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 안쪽에 있는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이 패드를 붙여주는 건데, 제가 본 거는 한쪽만 이렇게 붙게 돼 있었어요. 한쪽이 붙으면서 밀어서 양쪽이 제동이 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실하게 쓰려면은 기계식보다는 이게 낫겠죠. 뭐 기계식의 장단점은 있지만 저는 기계식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이런 식으로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기계식으로 케이블을 당겨서 잡는 그런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추가를 하자 그러면은, 이 안에 압력이, 유압이 차가지고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겨울에 팽창을 하겠죠. 우리가 얼음을 얼리면 팽창을 하듯이 온도차에 가장 변화가 없는, 온도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액체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지 않는 거, 그 기름이 도트 오일이나 아니면은 미네랄 오일,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뭐 베이비 오일을 넣어서 뭐 테스트해서 써보기도 하는데, 이왕 쓰는 거면은 그냥 순정으로 된 거, 제대로 된 거를 쓰는 게 좋겠죠. 물은 아니에요. 물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블리딩을 할 때도 이 안에 이쪽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이쪽에 주사기를 꽂고, 그리고 핸들 쪽에, 레버 쪽에 주사기를 꽂아서, 블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말 그대로 우리가 피를 교체하는, 수혈하듯이 이 안에 있는 기름을 빼고 새로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름을 오래 쓰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름을 한쪽 방향에 많이 넣고선 밀어가지고선 기름을 교체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이 브레이크 회사마다, 뭐 시마노라던가 아비드라던가 마구라라던가 그 회사마다 이 키트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가장 정비성이 좋은 거는 저는 시마노가 가장 정비성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동그랗게 두 개가 있죠.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요거는 이게 피스톤이 이만한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그냥 피스톤 하나짜리가 제일 많아요. 뭐 XT도 그렇고 데오레도 그렇고, 그리고 XTR도 그렇고 그냥 하나짜리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운힐에 적합하게, 제동이 많이 필요할 때 적합하게 나온 거라서 피스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두 개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있고 이 반대편에도 두 개가 있죠. 그럼 피스톤이 4개, 브레이크를 잡으면 피스톤이 4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패드도 크겠죠. 브레이크 패드도 크고 피스톤도 4개. 그럼 제동력이 정말 확실하겠죠. 적은 힘으로도 굉장히 센 제동력을 잡아줄 수 있어요. 4피스톤 브레이크라고 해요.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요 디스크는, 요거 디스크판은, 이거는 절대 손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한번 오염되면은 닦아주기가 좀 귀찮아요. 옆에서 만약에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보통 낙차를 하죠. 낙차하거나 산에서 낙차를 했을 때 이쪽에 뭐 돌멩이 같은 거에 꾹 찍히면은 얘가 좀 잘 휘어요. 얘가 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완전히 평평하게 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휘면은 이 브레이크 위쪽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휘면은
브레이크에 닿겠죠.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바퀴가 이 디스크가 휘어서 바퀴가 회전을 하는데 한쪽이 만약에 꾹 눌러서 튀어나왔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브레이크에 계속 닿겠죠. 그래서 저는 요 QR을 뒤쪽으로 해놔요. 이 뒤쪽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얘가 커버를 해주겠죠. 이쪽 어느 정도는 이쪽을 보호를 해주겠죠. 그래서 MTB 타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요거를 뒤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직접 산에서 타다가 뭐 잠깐 넘어졌는데 공교롭게 옆에 돌멩이가 딱 있어가지고서 여기가 콕 들어갔었어요. 그때 급하게 뭐 벤치 같은 걸로 피긴 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보호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블리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공기를 빼는 일이에요. 공기는 온도가 높으면은 팽창을 하죠. 물도 마찬가지로 팽창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빈 주사기에 공기를 채우고선 주사기 입구를 막고 누르는 느낌, 약간 푹신푹신한데 그렇게 경쾌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름을 기름이 아니라 공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선 마개를 막아주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리고 요 브레이크가 이것도 많이 보셨죠? V 브레이크예요. V 브레이크라고 예전에는 캔티레버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캔티 브레이크는 이쪽 양쪽에 이렇게 V자로 거꾸로 된 A자로 돼 있고 여기서 줄을 당겨 가지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히는 거였어요. 이렇게 A자로 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잡아 당겨서. 그런데 이 V 브레이크가 적은 힘으로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캔티레버 브레이크 다음에 나온 게 가장 많이 쓴 브레이크였을 거예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철사 같은 게 있죠. 얘가 텐션을 잡아주는 스프링이에요. 얘는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양쪽 동시에 똑같이 브레이크 패드가 나와서 림에 닿게 이 제동하는 림에 닿아줘야 돼요.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똑같이 나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닿는 자전거들을 더 많이 봤어요. 안 닿는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한쪽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쪽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도 왼쪽 게 조금 더 많이 움직이죠. 오른쪽은 좀 덜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집에 십자 드라이버가 다 있죠. 십자 드라이버. V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 이 브레이크 옆쪽에 보면은 여기 나사가 하나씩 있어요. 양쪽에. 이 나사는 돌리게 되면은 스프링 장력이 세져요.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잘 안 조여지는데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얘를 돌리면은 이 스프링 장력이 세지니까 얘는 지금 제가 이거 조금 돌려놨는데 지금 여기를 돌려놓고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세고 얘는 약하니까 저쪽이 좀 더 많이 움직이죠. 왼쪽이. 그러면 똑같이 이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려면은 이 십자 드라이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약해지게. 조금 더 풀러볼게요. 이쪽이 좀 센 것 같아요. 반대 방향이. 얘를 얼추 비슷해지죠. 지금 이 간섭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비슷해졌죠. 오른쪽이 더 많이 움직이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조여 볼게요.
요 양쪽에 있는 나사를 돌려 가지고 양쪽 브레이크 패드가 동시에 림에 닿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쪽만 닿게 되면 편마모가 똑같이 생기겠죠. 양쪽 여기에 있는, 이제 본인 자전거가 V 브레이크라면은 여기 있는 나사를 돌렸다 줄였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돌렸을 때 그러니까 얘를 풀르면은 스프링이 약해지고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은 스프링이 세지는 거예요. 장력이 스프링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브레이크 등급이 높을수록, 브레이크 등급이 높으면 정비도 편하고 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등급이 낮으면은 정비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통째로 빼면은 요거죠. 이걸 풀러 가지고 빼면 요 안에 뭐 워셔도 있고 나사들이 있어요. 이걸 통째로 빼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안쪽에 보면은 보이실려나, 여기 동그랗게 원이 하나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면 동그랗게 구멍이 하나가 나 있죠. 이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이걸 빼서 이 스프링 방향을 맨 밑에다 꽂냐 맨 위에다 꽂냐에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꽂으면 돼요.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프링이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 너무 브레이크 잡는데 손 나기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좀 연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요걸 조정을 해 가지고선 연하게 할 수 있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연하겠죠. 얘를 바깥쪽으로, 지금 구멍이 보였던 데다가 스프링을 빼서 하면은 얘가 더 이렇게 벌어지려고 그러겠죠. 더 짱짱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까지 방법은, 여기 있는 스프링, 요 스프링 있죠. 요 스프링 양쪽이 아무리 해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니면 장력이 약해요. 조정을 해도. 그러면 이 스프링을 이렇게 밀어 가지고선 클립같이 요거를 이제 오핀같이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제끼면은 얘가 제껴져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강제로 철사 휘듯이 바깥쪽으로 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휘어서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게 V 브레이크. V 브레이크는 정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정비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장거리 같은 데 가다가 뭐 고장이 난다 그러면 눈에 굉장히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브레이크에 모든 이제 요런 V 브레이크 로드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뭘까요? 브레이크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안으로 들어가죠. 요 안쪽에 얘는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돌려놨어요. 근데 그냥 두면은 얘가 자전거 타도 털털거리면 돌아가겠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돌려놔요. 그럼 고정이 되죠. 얘가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나사가 어디에 쓰냐,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브레이크가 마모가 되겠죠. 이 고무가 점점점 닳겠죠. 브레이크가 닳게 되면은 브레이크 레버가 요만큼 들어오던 게 다른 만큼 더 깊이 들어오겠죠. 브레이크가 깊이 들어와요.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가 깊이 들어오면은 탈 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 간격이 강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겉선이 강제로 벌어지면서 브레이크의 장력을 더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많이 빼놓고 고정을 해 볼게요. 고정을 해 놓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아까만큼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얘를 끝까지 집어넣어 주면은 브레이크 레버가 되게 돼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돌려서 장력을 더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돌려서, 얘는 공구가 필요 없이 원래 손으로 돌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쉽게 정비를 할 수가 있죠. 이게 V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로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보셨죠? 로드 타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얘도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양쪽이 똑같이 림에 닿아줘야 돼요.
한쪽만 닿게 되면은 편마모가 생기겠죠. 그런데 자, 지금 얘는 어때요? 한쪽만 움직이죠. 그럼 편마모가 오래 타다 보면 편마모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고정하려면, 얘를 센터에 맞추려면은 아까처럼 같이 스프링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풀러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부품을 풀러가지고선 얘를 정확히 센터에다가 잡아주는 게, 이 덩어리 자체가 센터에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손으로 확 움켜쥐고선 얘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센터가 잡혀요. 그렇죠? 양쪽 동시에 브레이크 림에 닿아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뭔지 다 아시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벌어져요. 얘가 벌어지면은 타이어가, 그러니까 바퀴를 쉽게 뺐다 켰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침에 V 브레이크 핸들 쪽에 있었던 나사가 여기 또 보여요.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았을 때 브레이크가 깊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장력이 세지죠. 장력이 세진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얘를 돌려서 벌려놓으면은 브레이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돌려가지고선 이 안쪽에 있는 걸 고정을 해버리면은 조금만 잡아도 브레이크가 짱짱하게 잡히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지금 고자전거는 없는데 생활 자전거, 할아버지들 자전거 보면은 여기 브레이크에 이만하게 쇳덩어리 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블도 없이 그냥 굵은 철사 같은 게 여기 밑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거는 D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D브레이크,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D브레이크라 그러는지, 이 안쪽에 이만한 덩어리 안쪽에 말 그대로 D가 이렇게 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랑 비슷해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잡는 건데 그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철사가 밑에서 당겨지면서 얘가 확 움켜져요. 제동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동력이 떨어진다고 그 안에다 기름을 넣어가지고선 거의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경우 있죠. 거기다가는 송진가루를 넣어요. 뻑뻑해지라고, 제동력이 좋으라고 송진가루를 넣는데 기름을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브레이크는 항상 이 린 부분은 청결해야 돼요. 이쪽에 기름이 묻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름이 묻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서 여기서 마찰력으로 자전거를 세워야 되는데 기름이 묻으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마찰이 안 되겠죠.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제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흙길 같은 데 달리거나 그러면은 물티슈로 한 번씩 이 면을 닦아주세요. 뭐 퐁퐁에다가 약간 수세미 같은 걸로 해서 꼼꼼하게 닦아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슈는 자주 체크를 하세요. 브레이크 레버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 슈를 교체를 해줘야죠. 이거는 육각렌치 하나만 있으면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 동시에 패드가 닿아서 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닿으면 편마모가 생기니까 제동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양쪽 동시에 밀착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 요즘에는 이 속선이 코팅이 된 것들이 있어요. 속선이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 속선을 보시면 여기 속선이 맨들맨들 해가지고 이걸 속선이라 그래요. 이 케이블 안이 맨들맨들해서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겉선하고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력이.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테프론 코팅되어 있는 그런 속선들이 있는데, 그냥 야매로 하는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테프론 계열의 오일들이 있어요.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를 눕혀 가지고선 여기다가 기름을 떨궈 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떨구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케이블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자전거를 좀 눕혀 가지고서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얘가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제동력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구리스를 발랐었어요. 구리스를 바르니까 여름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겨울에는 구리스가 아무래도 굳죠. 그래서 구리스보다는 테프론 계열로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뭐 단점도 없었고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브레이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됐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 브레이크는 꼭 체크를 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